자, 4월 1일 수요일 현재 시간 11시 17분이고요.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은 지금 68,200, 3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올랐다가 69,000대까지 좀 올랐다가 좀 밀리는 상태예요. 위에 두 개는 미장이죠. S&P 나스닥 열심히 반등을 했습니다. 열심히 반등을 했고, 사실상 오늘 새벽 어제 오전부터 조금 반등했다가, 그죠? 월요일장 좀 왔다리 갔다리 화요일장 하다가 이제 수요일 오전부터 이제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좀 열심히 나오면서 쫙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비트코인도 좀 올랐고 미장 다 올랐고, 당연히 아, 유가는 좀 밀렸고요. 그리고 치솟던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1540원까지 미친듯이 가는가 했는데 1500원 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종전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나타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스 보시면 지금도 뉴스가 나왔는데 뭐 이란 외무장관 휴전 아닌 종전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뉴스가 더 자세하게 알려주겠지만 협상이 잘 될 것이냐가 좀 문제가 있죠. 그 둘 다 이제 미국이나 이란이나 빨리 이제 끝내고 싶어 하는데 서로한테 안 좋으니까 조건을 걸었어요. 둘 다 조건을 걸어서 이런 조건이면 휴전하겠다 하는데, 이란도 굉장히 강한 조건을 걸었고 미국도 뭐 되게 강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무조건 개방해라, 종전하더라도 우리 이란 거라는 걸 인정해라. 팽팽하죠.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제일 문제인데 그게 기름값의 원인이고, 근데 그게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에 그거 뭐 협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뭐 다시 흔들릴 수도 있나?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쭉쭉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재로서 휴전 가능성, 종전 가능성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뉴스를 계속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이란 위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없을 것이다. 이게 팽팽하다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및 드론 공격 감행, 이게 8시 3시간 전에 아직도 공격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차트를 열심히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종전 관련 뉴스, 전쟁 관련 뉴스 열심히 보시기 바라면서 비트코인 상황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예. 보통 이제 난이도 낮은 차트는 계단식 차트, 구조가 확실한 계단식 차트가 난이도 낮은 차트라 그랬고, 그죠?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간에 지지저항이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좀 더 어려운 차트가 이제 곡선형 차트나 혹은 대각선 차트라고 했습니다. 계단식 차트는 직선형이죠. 이게 제일 쉬운 거고요. 제일 평범하고 제일 원리적인 움직임이고, 곡선형 혹은 대각선, 이 추세가 이 직선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데 지금 대각선 추세가 나오고 있죠. 대각선 추세가 나올 때는 신뢰도 높은 수평 지지 구간이 잘 안 나옵니다. 큰 차트에서 조금 나오거나 작은 차트들은 진짜 안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대각선 추세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난이도와
어떤 움직임 패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난이도가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시간 봉 보시면은 요 세 라인이 일직선을 형성하고 여기 근처까지 왔었고 여기는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들어왔죠.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큰 차트부터 정리를 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월봉. 오늘 월봉도 마감을 드디어 했습니다. 4월 1일 아침 9시에 월봉 마감했고, 월봉 마감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대로 71280 밑에서 했고요. 여전히 월봉의 다음 주 라인인 58974 사실상 59000 까지의 가능성 열려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열려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주요 관건은 역시 월봉 이번달 관건은 58974 59000대까지 다시 빠지느냐, 아니면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재차 도전해서 71280 재돌파 시도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되겠고, 그래서 4월 한 달, 또 이제 4월이 시작됐는데 4월 한 달 이 주요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요. 어쨌든 몇 달째 똑같은 상황, 7180 돌파 여부가 계속해서 중요한 상황, 지겹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편하죠? 달라진 것도 없고 제가 가르쳐드린 거 계속 똑같이 보면 되잖아요. 편하지 뭐. 자, 주봉은 이틀 전에 마감했었지만 어쨌든 주봉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주봉 월요일날 마감해서 역시 알려드렸던 주요 지지권 6560이 또 한 번 지키면서 마감해. 몇 번째 지지 받은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죠.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받은 라인이고, 그래서 역시 지지 받고 나니까 반등이 좀 나온 상태고요. 역시 주봉의 관건은 역시 다시 빠질 경우 6560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는 두 라인이 있다 그랬죠. 월봉하고 똑같은 7180,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주봉 라인인 7282로, 어쨌든 간 7만 초반이죠. 7만 초반 라인 주요 저항까지 열려 있고, 이렇게 박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박스를 그려놓자. 설명할 9,000원. 깔끔하죠. 그래서 큰 매매 각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에 한해서 이제 큰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짧게 짧게 먹고 빠지고를 반복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몇 달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말에 이제 드디어 이게 두 달 만에 깨지는가 하는 위기 상황에서 또 한 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 달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상황에 한 달 더 갑니다. 두 달 더 갈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던 대로 짧은 매매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큰 매매 각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소요되는 만큼 큰 매매 각 터지는 게 무조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서 문제지 다가오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작은 단기 매매 위주로 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큰 매매에 대한 준비도 항상 투트랙으로 준비를 잘 해둬라. 세 달째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죠. 길게 좀 뭐 조심스럽게 볼 거면 분할 매수도, 풀 매수 말고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도 7만 밑에서 분할 매수를 했었고 다 알고 계시죠. 일봉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주봉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그래도 뭐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뭐 두 달째, 세 달째까지 이어지는 박스권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제 일봉부터입니다. 일봉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차피 지금 단기 매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주봉 월봉은 얘기할 것도 없어. 단기가 아니잖아. 단기 매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봉 이하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일봉 이하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봉 상황인데요. 드디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막히고 계속 막히고 역시 저항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그죠? 네. 며칠 동안 이 밖으로 나갈 듯 못 나가고 계속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주요 지지 구간은 또 탄탄히 계속 지켜줬었고 그죠? 네, 그게 좋은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주봉 주요 라인 6560이고 또 일봉 주요 라인 65776 거의 붙어있는 그 라인이라고 해서 계속 지켜주다가 결국은 뚫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종전 가능성 그런 영향도 소폭 도움이 된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지 받은 이후에 도전하다가 드디어 최소 기준이라고 했죠. 이게 최소 기준 정석 1차 저항을 드디어 오늘 뚫어서 마감을 했고 요 대각선도 역시 뚫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내려가는 그림에서 일단은 탈출을 한 거죠. 좋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움직임이 일봉에서 드디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좀 더 빠르게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예요? 이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이 밑으로만 다시 안 내려가면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무조건 좆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왔다 갔다 지저분한 그림을 그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약에 갈 경우 그게 제일 쉬운 거잖아. 그래서 그걸 최우선으로 일단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해석하는데 그냥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제일 크고 확률 높고 쉬운 거부터 보고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이렇게 가는 거고 괜히 처음부터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멍청하게 그죠? 초반부터 가장 쉬운 거부터 일단 체크해보고 쉽게 가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지. 그죠?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석적이고 쉬운 움직임부터 체크를 하고 그렇게 가면 개꿀이고 그렇게 아닐 때부터 이제 좀 더 복잡한 분석, 좀 더 어려운 분석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봉이 방금 뚫었던 오늘 뚫었던 라인 이 대각선하고 요거 이게 종가 얼마였습니까? 일봉 종가 67859. 예. 오늘 밀리려고 하다가 또 여기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이 상황 유지해 준다면은 더 위로 쭉쭉 회복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저항 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월봉, 주봉 7180, 주봉 확장 라인 7185, 7285 다 여기 있잖아. 여기 도전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못 들어오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주요 저항이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죠. 일봉에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시황 판단도 하시고 매매 전략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요 중단기 대각선도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수평 라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돌파한 상황이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다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내려가게 되면 상황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때 그거 맞춰서 또 보면 됩니다. 초심자분들이 차트 분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리고 초심자가 넘어서 또 초중수 정도 조금 이제 공부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아는 만큼 이제 좀 주워 들었거든. 이제 좀 알거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쪽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무슨 뭐 속임수가 아닐까, 무슨 뭐 트랩이 아닐까, 어? 반대로 가진 않을까. 사람들이 다 롱 버는데 오히려 반대로 털어먹고 떨어지진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꼬아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쉬운 건 쉬운 대로 일단 먹고 아닌 것만 착착착착 이렇게 가야지. 이해되십니까? 많은 것들을 알게 될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안 하니까 배울수록 더 안 되지. 그럼 슬럼프에 빠지는 거야. 왜 공부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지? 오히려 초보 때가 더 뭔가 잘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부할수록 더 안 되네. 그게 거기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런 슬럼프를 얻어맞고 공부 좀 하다가 때려치죠. 예. 그게 거기서 오는 거다. 아시겠죠? 예. 자, 8시간 봉으로 가겠습니다. 8시간 봉. 중기 차트의 대명사 8시간 봉. 또 역시 저항을 뚫었죠. 좋습니다. 8시간 봉 정석점 여기였고. 그죠? 역시 뚫었고 대각선 같이 뚫었고. 이게 라인이 지금 라인 3개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봉 라인하고 8시간 봉, 4시간 봉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쉽다 그랬죠. 일봉 24시간 봉, 8시간 봉, 4시간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세일 얼마라 그랬어? 다 똑같으면 얼마라 그랬어? 여기. 67859 가운데 라인 얼마? 계속 지지받았던 요 776 밑에 라인 얼마? 요게 909 그죠? 예. 며칠 동안 이 세 라인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지받으면 여기까지 열려있다 그랬죠?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 뚫었어? 예. 지금 뚫었어 여기를. 그게 좋은 거죠. 여기 갇혀가지고 대각선도 마침 저항이 여기 있었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갇히면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밑에 깨지면 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뚫으면 올라가 왔다 갔다 여기 갇혀서 좀 피곤해질 수가 있었는데 8시간 봉지 캔들 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한 5개 정도 8, 5, 40 한 40시간 그죠? 한 이틀 정도는 갇혀 있었죠 실제로 저항에 막혀서. 근데 이제 오늘 뚫었어요.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던 이 세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8시간 봉에서도 뭐 일본하고 똑같은 라인이니까 뭐 똑같은 라인 어쨌든 간에 드디어 좀 좋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중기 차트에서 4시간 8시간 뭐 24시간 공통으로 지금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4시간 봉도 뭐 똑같습니다. 뭐 라인이 똑같은데 뭐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들어오지 않죠.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밑에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세 개 보라 그랬고 중간 라인 있다 그랬죠? 예. 중간에가 더 떨어지는 거. 이건 왔다 갔다 하죠. 왜 왔다 갔다 해? 중간에가 떨어지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긴 왔다 갔다 하나? 나가니까 밀리지만 튕기잖아. 그죠?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애초에 지지받고 밑으로 안 가고 밑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주요 라인이니까 좀 튕기고 밑에 놀다가 다시 올라오든지 보통 그렇게 움직이죠. 중요한 라인일수록 더 이렇게 돼요. 그죠? 특이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거는 플러스 더 높은 난이도에 대한 분석이고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니까 쉬운 거부터 보고 특이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또 더 특이사항이 나왔다 빈도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기초죠. 기초고 원리고 기본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기본에 제일 비중이 높다고. 이걸 맞춰서 대부분 분석을 하고 해야죠. 여기 어려운 걸 배워도 레벨 2, 레벨 3을 배워도 레벨 1짜리를 가지고 항상 해석해 버릇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2, 3을 신경 쓰니까 이거 잘 안 나와. 자주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대부분은 이건데 2, 3을 신경 쓰니까 안 되는 거다.
아까 한 얘기지만 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아시겠죠? 예. 자, 8시간 4시간 봉에서는 이제 좀 더 작은 움직임이니까 이제 올라온 건 알겠어. 좋은 거 알겠는데 어쨌든 다시 내려가면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레벨 1, 레벨 3 그런 움직임으로 또 가게 되는 거야. 좀 어려워지겠지. 그렇게 될 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당장 이 6785 밑으로 떨어지진 않나 체크하는 건 아까 다 말씀드렸고, 이 라인이 4시간, 8시간, 24시간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모든 시간대 이거 보면 돼. 좀 이따 1시 마감에서도 거기 지지 받는지 보면 돼.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는 이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시간 봉에서 잘 안 보여요. 캔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4시간 봉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움직임이. 그리고 최근에 확장된 꼬리까지 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평행에 가까운 채널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대각선 추세라고 했어요. 대각선 추세이기 때문에 1시간, 4시간 차트에서 이런 계단식 이 중간 라인이 다 허벌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긴 더 중요한 라인이니까 아직은 허벌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게 맞고 이렇게 어렵게 갈 거라면 여기도 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대각선 추세가 보다 확실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더 쉽고 좋은 그림, 그런 줄 알았지만 여기 뚫은 이상 이제부터는 내려가지 않고 허벌나지 않고 그냥 위로 간다. 이걸 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닐 경우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순서에 이거는 여기 깨졌을 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깨질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인이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깨지고 밀리다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 678가 깨지고 더 밀릴 경우에는, 지저분하게 갈 경우에는 이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여기 깨지면서 크게 박살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순조롭게 안 가고 67859가 깨지면서 밀려가지고 할 때는 이 라인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황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봉에서도 그려놓으면 이 라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봉 4시간 봉, 8시간 봉 공통 6785고 라인이 1시간 봉에서 어딨죠? 여기 있잖아. 요거잖아. 그죠? 1시간 봉에서도 어쨌든 기준 라인 여기가 되기 때문에, 중기 형아들 차트가 여기가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표시 잘 해두시고. 지금 683이니까 67, 여긴 678이고, 그죠? 한 500불 정도 위에. 500불이면 지금 대충 계산해도 나오죠. 1% 미만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워요. 그래서 아직은 나쁘진 않지만 엄청 안심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아니고, 잘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 상황 좀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상황 쪽에서는 뭐 큰 변동이 있었느냐. 자, 위에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밑에가 비트코인입니다. 똑같이 4시간 봉입니다. 중단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의 움직임은 역시 똑같은, 거의 동일한, 그죠? 방향성도 똑같고, 뭐 움직임 뭐 똑같고, 그죠? 주요 지지 구간 안 깨진 것도 여기 갈색 똑같고. 그래서 맥락이 뭐 비슷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언제예요? 여기 3월 중순이에요. 3월 중순. 그 전까지 계속 똑같았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최근 트렌드라고 했고, 여기서 변화가 나와야 뭔가
또 의미 있게 도미넌스 분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최근에 어쨌든 하루 이틀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도미넌스 상에서는 중요하게 새롭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와 좋으냐? 방향성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방향성 이거 뭐 강력성 그대로 가는 게 좋고, 어떤 게 변화되냐? 좀 강한 상승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큰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 움직임 가지고는 안 되고,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이제 좋은 움직임이고,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빠지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정도는 의미가 없어요. 크게 봤을 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S&P 500 일봉 차트입니다. 위기 상황이라 그랬죠? 위기 상황이라 그랬는데 반등 세게 나왔어요. 종전 얘기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지금. 네, 이 정도면 이제 이해할 만하죠. 이틀 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어. 주요 지지 저항 위에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 추세도 위협할 만한 위치까지 뚫은 건 아니에요. 위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은 반등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게 뉴스의 영향을 확 받은 거기 때문에 후속 뉴스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협상 결렬 해가지고 다시 뭐 폭격하고 막 무슨 저기 뭐야, 뭡니까, 이란이 저기 중동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공장이나 뭐 이런데 공격하겠다고 했잖아요. 협상 잘 안 되고 뭐 하게 되면, 진짜 공격하게 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증시를 지탱하는 뭐 전 세계에 공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중동에 있는 빅테크 공장들, 빅테크들 다 나스닥 아니야. 뭐 S&P 상위권에 있고, 거기 공장에 뭐 미사일 때려 맞아봐.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증시가 멀쩡하겠어? 그래서 그런 뉴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비슷하게, 예, 주요 저항 위에까지 반등한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다시 빠지느냐, 이게 이제 향후 또 굵직한 추세 이거 일봉이니까 굵직한 추세 판단, 또 상황 판단에 중요하겠죠. 그 뉴스랑 같이 차트 움직임이랑 비교해가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미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고 계속 분석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오 하고 조금 떨어졌다고 오 하고 할 게 아니고, 좀 진득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뭐래도 당연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쟁 뉴스에 확실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장 차트는 뉴스를 지금 반드시 봐야 되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좀 애매하죠. 비트코인은 이 뉴스에 영향을 받는 미장의 일부 영향을 받는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향을 전적으로 엄청나게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차트를 잘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좀 피곤해. 뉴스도 좀 봐야 되고 차트도 좀 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장은 위기 탈출, 뉴스에 힘입어서, 종전 가능성에 힘입어서 위기 탈출 시도를 하고 있다. 아직 확실하진 않다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름값이 조금 밀렸는데 더 밀려야 되겠죠. 100달러 밑으로 밀린 건 괜찮은데 여기가 100달러라고 했죠. 100달러 라인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어요. 100달러 밑으로 밀린 건 괜찮은데 너무 살짝이고 또 유세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툭툭툭툭 쭉쭉쭉 이렇게 밀려야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 90달러, 여기는 75달러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기름값 지금 살짝 빠졌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불어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뭐 뭡니까 쓰레기 봉투가 뭐 동나고 뭐 나라에서는 무슨 뭐 옛날에 뭐 금모기 뭐 그런 거 했던 것 마냥 뭐 핸드폰 충전은 뭐 낮에 하고 뭐 전기세 끄고 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 70년대야?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좀 좋아져야 되겠죠. 예. 다음은 금인데요. 금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금이 한동안 이거 일봉인데요. 한동안 횡보였죠. 한 이제 5, 6일 정도 꼬라박은 이후에 한 5, 6일 정도 이제 계속 횡보만 해가지고 좀 더 봐야 됩니다 했는데 어, 위험 자산들과 함께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상 금의 주요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또 이 대각선이고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그 위로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어, 그림을 가능성이 조금 생긴 상황이고 아직 종가 막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장하고 비슷해요. 지금 막 대가리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위축돼 있던 이 금액대가 좀 회복하고 있다. 반대로 금은 저거 뭐야 유가는 좀 이제 진정이 되려는 기미가 살짝 있고 그런 느낌으로 또 향후 추이를 좀 보면서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의 움직임이 뭐 비트코인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금은 같은 경우는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하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반대의 성향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쭉쭉 다시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 돌아와서 현재 68,500 다시 조금은 올랐네요. 아직 나쁘지 않은 위치. 현재 이제 12시 한 8분 전이니까 좀 이따가 이제 새벽 1시 마감할 거 아닙니까? 새벽 1시 마감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전에 방송 끝낼 생각인데 오늘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시 종가 마감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위쪽으로는 지저분한 구간이라서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아래쪽이 중요해요. 지금은 아래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아까 얘기했던 67859 여기만 안 깨지면 당장은 나쁘지 않다 라는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4시간도 똑같이 새벽 1시에 마감하는데 여기도 똑같다 그랬죠. 67859 안 깨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4시간 보고 조금 더 쪼개져 있기 때문에 4시간 보고 조금 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중요도는 쪼개진 만큼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좀 더 뭔가 좋은 의미가 있으려면은 68,820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고 직전 두 캔들에서 살짝 막혔던 저항인데요. 여기까지도 뚫어주면 조금 더 가능성이 좋은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7859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쭉쭉쭉 가려면은 계단식으로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가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계단을 쪼개서 가까운 라인을 보게 되면은 여기 6789 위에 68284가 직전 계단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일단 지금 한번 튕겨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4시간 보면 이제 가장 6785보다 더 가까운 라인 한번 보고 싶다 한다면은 바로 요 라인 68284를 중단기 1차 지지 구간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정리. 큰 차트. 다시 주봉 차트고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 현재 요 상황이죠. 네. 여기가 이제 최고점 12만 얼마였어? 13만 가까운 그 가격대였고요. 여기가 중간 하락장인가? 사람들이 막 긴가민가 했던 9만대였고요. 13만, 9만. 지금은 이제 6만, 7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녹색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녹색 구간 위에서 돌다 여기 터지는 순간 이제 박살이 난 거고, 그죠? 두 번째로 중요한 구간이 여기도 중요했죠. 여기 큰 추세선 지나가고 여기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구간이 여기라 그랬죠. 초록색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여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도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깨졌을 때처럼 개박살 여기 깨졌다고 해서 또 개박살 날까봐. 초록색 구간 깨지면 이제 이게 개박살 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하락장을 걱정을 하고 뭐 최악의 경우 뭐 3만 불까지 떨어지냐 뭐 4만 불도 보냐 어?
2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59,000까지 열려있으니까 앞자리 5는 이미 열려있고 앞자리 4를 보냐 3을 보냐 뭐 이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차이점이 뭐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위에서 버티다가 까지니까 개박살 났습니다 바로. 그죠? 여기는요 위에서 버티지 않았어요. 까지고서 바로 떨어졌어요. 그죠? 네.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서 이 밑에서 또 바로 쭉쭉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죠? 밑에 붙어 있어요 지금. 위에서 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위에 밑에 붙어 있습니다. 쭉쭉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 모양이 여기랑 여기까지 있을 때랑 다르죠. 전형적으로 깨지면서 개박살할 때는 이런 모양을 보여요. 버티다가 깨지고 쭉 빠집니다. 근데 여기는 밑에까지 빠진 다음에 붙어서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움직임, 여기랑 다른 이 움직임 마치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넓게 보면은 7만에서 8만 사이고, 그죠? 이 녹색 구간이 7만에서 8만 사이라고, 이 위쪽 녹색 구간은 10만에서 11만 사이라 그랬잖아. 수백 번 얘기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7만 밑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도 실제로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풀 매수를 무식하게 때릴 수는 없고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빨리 5구, 여기가 5구죠? 5구까지 열려있다 그랬잖아. 뭐 5구까지 갔다 올라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더 주워가지고 더 평단가도 낮추면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그죠? 만에 하나 상황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3만 4만은 여기죠.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개 폭락장이 나오게 된다면 돈이 남아 있어야 여기서 뭐라도 해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정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여기 반대로 뒤집은 것처럼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존재하기 때문에 닥쳤던 개꼴 되지 않으려면 분할 매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무조건 4만 3만까지 떨어질 것 같아, 난 기다릴 거야, 난 밑에서 받아 먹을 거야. 알아서 해. 네 돈이지 내 돈이냐? 상관없는데 선택이죠. 항상 리스크 관리가 뭐라 그랬어요? 리스크 관리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한쪽에 배팅가 넣어. 상방이냐 하방이냐, 사실 중방이냐도 있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상방이냐 하방이냐 에서 한쪽을 선택하고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잖아요. 그걸 이제 그지같이 하면 도박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투자잖아요. 리스크 관리 뭐예요? 내가 이쪽 골랐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망하잖아. 그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사람들이 단순해가지고 이거 한쪽으로만 생각해. 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라. 맞죠? 근데 반대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사겠어. 그럼 이쪽을 선택한 거죠. 반대로 여기 대비를 해야죠.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가면, 내가 안 샀는데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내가 안 샀는데 날라가면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리스크 관리지. 왜 반대방향 생각 안 해? 초심자들이 생각이 유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롱도 보고 숏도 보고. 그래서 일찌감치 물론 위험하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대놓고 추천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건 기본 자질이죠. 그래서 알아서 잘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선물을 해야 돼요. 롱 숏을 같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선물을 일찌감치 시작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근데 워낙 레버리지 위험하게 40배 20배씩 쓰고 개 지랄들하고 청산당하고 연병들 하니까 선물을 추천을 못하는 거지만, 안전하게 한다면 일찍 선물을 시작하는 게 어떤 실력 증진 차원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양쪽을 균형 있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얘기가 살짝 돌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도 해야 된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 그 반대 방향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있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매수 안 하고 좀 더 상황 봐가지고 확인 매매 관점으로 좀 정석적으로 딱 타점을 잡아서 나중에 제대로 살 자신이 있으면 지금 굳이 안 사도 돼요. 근데 이제 대응력이 떨어져. 그래서 하고 막 올라갈 때 손가락 빨면서 아무것도 막 날라가 버려서 못 샀어요. 이럴 실력과 멘탈 수준이라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면 조금씩 주워 두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자기 실력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실력이냐.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항상 그려봐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 해봐야 돼. 불같은 상승장이 나왔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몇 달 동안 고생시키다가 천천히 올랐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전쟁 나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위기가 와서 뭐 어떻게 할 환율이 뭐 2,000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다 한 번씩 해봐야죠. 순조롭게 올라가지 않고 뭐 5구까지 떨궜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올라가는 척하다 힝 속았지! 속임수 개같이 주고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들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딱 맞는 핀포인트로 각자의 해결책들을 여러 개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초심자 입장에서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범용적인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대략 핀포인트는 아니더라도 범용적인 상황에서 대충 이렇게 좀 커버될 수 있는 무난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죠. 그 무난하고 뭉뚱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죠? 현금 반 정도를 보유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아예 분할 매수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적립식 매수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 정확한 타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보고 서서히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현금 반 정도 안전빵 놔두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적립식 매수, 차트가 어떻게 되든 그냥 무조건 매달 한 번씩 사는 거냐, 이런 것들. 실력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방식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 너무 뭉뚝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고 조금 더 본인이 날카로워질수록 조금 더 핀포인트. 그리고 제가 핀포인트를 잡으라고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점 핀포인트 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뾰족하게 할수록 어쨌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높아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핀포인트 방식과 아니면 뭉툭한 방식을 적당히 섞어 쓰는 것이 좋다. 저같이 이제 고수라고 할까요? 뭐 몇십억 벌었으면 씨부라 보수지. 어쨌든 간에 뭐 고수라고 보고 얘기한다면 저 같은 정도 수준의 사람도 뾰족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포지션도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물 포지션은
뾰족하게 하고요. 현물 포지션은 뭉툭하게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둘 개 같이 병행한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투트랙 전략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말씀드리죠. 밸런스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여러분들 하든 말지 알아서 하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새벽 1시 종가 마감 잘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끊고